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다.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는 아주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회의에서 참여자분께서 맥락에 맞지 않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언급을 하실 때 퍼실리테이터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되게 약간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되게 맥락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주제에서 이탈한 것 같은 발언을 할 때 그때 퍼실리테이터가 갖는 태도는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귀중하다면 어떤 점이 귀중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발언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왜 그 말을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귀중하니까 했을 거라고요. 쓸데없다라고 생각해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가 아예 이 회의의 판을 뒤집고 싶다. 그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귀중하니까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이따위 회의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쳐요. 그러면 굉장히 선생님께서는 이 회의를 중단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어떤 결정에 대하여 주장을 하신다면,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를 산다고 했다.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무슨 지금 시대에 랩탑을 사야지 데스크탑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또는 뭐 누구께서는 데스크탑보다 랩탑이 좋은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이게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든 그건 정말 귀중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거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과 동등하다라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에도 방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 걸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꺼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아주 좋은 요청이라고 할 수 있죠. 불편한 발언 있잖아요. 정치 발언이라던가 성희롱 비슷하게 하신다거나 이런 좀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그런 발언 하실 때 그럼 퍼실리테이터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묻기에는 그렇죠. 불편한 그렇죠. 참가자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예상이 됐을 때 회의 원칙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회의 원칙을 미리 선언하지 않았다면 그 동의를 구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 참여하신 분에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와는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 발언은 좀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겠죠. 그래서 주제도 벗어났고 그리고 정치적 발언이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퍼실리테이터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희롱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발언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거나 또는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를 벗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점은 지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가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 적어도 이 회의가 지속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그 회의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탐색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명백하게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룰에 관하여는 우리가 한번 물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받아들여 계속 질문하고 그 내면의
거를 꺼내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참가자들이 그걸 불편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들어주냐 이렇게 반응하는 참가자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다른 참여자의 불만들은 퍼실리테이터가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절묘한 퍼실리테이터의 순간적인 판단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탐색을 했을 때 당장은 저런 것까지 왜 얘기를 우리가 들어 싶은 생각이 다른 참여자들에게 있었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의미 있는 내용을 말을 하네 라고 하면 역시 진행자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물었는데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횡설수설을 한다거나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 진행자 뭐 기계적인 중립만 지키지 회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지는 못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는 아주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맥락의 판단력은 어디서 오느냐? 경험도 쌓아야 되고 논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분이 발언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없이 질문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질문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려는 것이 질문인데 질문을 하려면 나한테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이 질문이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지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다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일어나서 어떤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분은 이런 것을 얻으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나한테 판단이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을 던지면 이제 효과적인 게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당황스러운 참가자를 만났을 때 힘듦을 겪을 퍼실리테이터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참여자들이나 사람들에 대한 신뢰, 믿음, 사랑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상했던 방향으로 회의가 흘러가지 않고 그걸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 같은 발언이나 행동을 보일 때 거기서 바로 그냥 미움이 싹 터버리면 그 사람에게 뭔가 긍정적인 질문이나 어떤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거나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와 애정을 길러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탐구인 거죠. 정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탐색을 했을 때 물론 반대로 탐색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정말 나쁜 존재구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제 종교나 철학의 서적들을 보면 자비라든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제 자세를 가지고 발언을 들으면 저분이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말하려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숨겨진 것을 발언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이상 행동으로 보여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퍼실리테이터가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